토종붕어 유료터인 안성의 용설지 수상자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토종붕어 유료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행된 잡지 하나, 책장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월간 낚시 잡지인 낚시춘추에서 발행한 무크지입니다. 유료 낚시터 붕어 낚시인데 청간호입니다. 청간호인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표지모델을 장식했습니다. 목차를 보면 입문자가 알아야 될 낚시 용어 같은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와 채비, 필요한 장비와 채비, 외봉돌, 수입일 채비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끼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 포함해서 낚시 좀 전문가 몇 분 떡밥 활용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낚시터에 도착을 해서 관리소에서 관리소에 도착해서 사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장면에서부터 좌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자 편성하고, 대편성하고, 떡밥 개고, 그 다음에 찌맞춤하고 고기 잡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저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나와 있고, 낚시터, 유료 낚시터 48곳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유료 낚시터 48곳.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료 낚시터 소개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입문자들에게는 아주 도움되는 그런 책자이니까 낚시춘추에서 올해 8월 16일 날 초판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된 겁니다. 군교일학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15,000원인데 쇼핑몰에서 10% 할인된 가격 1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료 낚시터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유료 낚시터 붕어 낚시 한번 구입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유료 낚시터고요. 오늘은 토종붕어 유료 낚시터에 왔으니까 토종붕어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유료 낚시터로 제가 한정을 해서 지금 용설 낚시터에 왔는데, 이 용설 낚시터 말고도 다른 곳 유료 낚시터 어느 곳이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혹시 빼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해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크기 순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큰 초대형지 50만 평 이상 가장 큰 것 보면 제일 큰 곳이 송전지입니다. 용인에 있는 송전지 98만 평, 거의 100만 평 가까이 되고, 이곳에는 좌대집이 12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60개 좌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곳에 촬영을 했습니다. 뭐 미성집, 수원집, 송도집, 오산집 이런 데서 촬영을 했고, 또 우리 군교일학 홈페이지에 서울집, 송전집 이런 곳에서 조항을 계속 올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참고하셔서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까운 곳, 멀지 않은데 안성에 고삼지가 있습니다. 고삼지 73만 평이고요. 여기는 9개 좌대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좌대는 한 130개 정도 되고요. 제가 촬영한 것이 양촌집하고 돌배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지 5만 평 이상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이천의 송오지 약 10만 평 정도 되고요. 좌대도 꽤 많습니다. 시설을 잔교 좌대도 있고, 연안에서 걸어 들어가는 좌대도 있고, 배 타고 들어가는 좌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또 새우 낚시도 잘 됩니다. 새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인의 용담지, 신원지, 두창지. 용담지는 보통 사암지라고도 부르는데 약 11만 평 정도 되고요. 신원지가 8만 평, 두창지가 6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성의 이곳 용설지, 그 다음에 덕산지. 덕산지가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가 16만 평으로 제일 넓고요. 덕산지가 10만 평. 덕산지는 한 2, 3년 전에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뀌고 나서 자원을 많이 넣어서 그것도 아주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니까 덕산지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칠곡지. 칠곡지도 괜찮습니다. 5만 평 정도 되는데 칠곡지도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의 어우실지. 원래는 원부지인데 보통 어우실지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도 좌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의 어천지, 여기는 한 7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원래 어천지는 떡붕어터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토종붕어, 지금도 떡붕어가 있지만
토종붕어토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쪽에 성모도에 뭐 하리지나 항포지 이런 것도 토종붕어토고요. 또 아시겠지만 제가 촬영했던 그 교동도의 고구지, 고구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본섬의 네가지도 옛날엔 떡붕어토에 있었는데 지금은 토종붕어토 잘 낚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만 평 이하 중소형지를 보면 안성의 회암지, 여기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크진 않고 한 3,000평 정도 되는 작은 관리형 저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일지, 7,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도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지 낚시터, 여기는 꽤 넓습니다. 낚시터인데 한 2만 1,0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좌대도 있고 잔개도 있고 좌대가 꽤 많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평택의 계양 낚시터, 4,000평 정도 돼 평택호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도 한 10년 전에 제가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포천의 용담 낚시터, 토종붕어토로 크진 않은데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꽤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의 노진 낚시터, 여기는 10,000평 정도 되는데 1호지, 2호지, 3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호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남양호하고 연계해서 출조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의 안성 낚시터, 여기는 2만 평 정도 되는데 토종붕어토 전용토로 하다가 요즘 그 토종붕어가 이렇게 조항기복이 심해서 양식붕어도 일부 넣습니다. 그 토종붕어 전혀 안 나오는 날 꽝치면 안 되니까 양식붕어도 넣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손님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토종붕어토에 왜 양식붕어, 향붕어를 넣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토종붕어 안 나오는 날 향붕어 손맛이라도 보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하여튼 사장님이 그 오시는 분들 그나마 손맛 보시라고 넣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내동 낚시터, 뭐 크지 않는데 2,3,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이벤트를 많이 하는, 그 1년에 한 1,000마리까지 나온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사장님이 굉장히 고기도 많이 넣고 이벤트도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토종붕어 손마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내 유일인 것 같은데, 남양주에 창푸 연문 낚시터라고 있습니다. 남양주 배양리에 있는데 손마터 15,000원인데 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치도 뭐 크지는 않은데 경치도 괜찮고 또 손마터인데 고기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토종붕어로 잠깐 손맛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토종붕어 유료터에서의 낚시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비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줄부터 보면 양어장보다는 굵게 쓰셔야 됩니다. 거의 자연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토종붕어 유료터들은 자연저수지를 임대해서 여기에 토종붕어를 방류하든지 아니면 원래 있는 자생붕어를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저수지이다 보니까 바닥 걸림도 많고, 또 원래 있던 그 자생붕어들 4자급이라든지 잉어, 대물급 이런 것들도 많아서, 또 양어장에서는 2대만 피는데 이런 곳에 오면은 보통 적게는 뭐 4대, 5대부터 다대 편성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눈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고기가 쫙 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가 쫙 돼서 원줄을 양어장 같이 뭐 1.25나 1.5 이렇게 쓰다 보면 그냥 바로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지 낚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2.5호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5호나 3호 정도 써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보통 카본줄 뭐 2호나 3호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세미 프로팅이라고 하는, 보통 모노줄도 세미 프로팅이라고 많이 하는데 모노줄은 세미 프로팅이 아닙니다. 그건 뜨는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이거는 비중이 1.36으로 정말로 모노줄하고 카본줄하고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담도 안 되고 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점이 이게 좀 뻣뻣한 게 단점이었는데 최근에 소프트가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소프트가 나와서 좀 부드러워졌으니까 저는 이걸 노지 나오면
자연지에서도 그렇고 이런 유로토에서도 그렇고 토종붕어 낚시를 할 때는 2.55를 씁니다. 그래서 근데 초심자 같은 경우는 3호줄을 쓰셔도 좋습니다. 2.55나 3호 정도 다이아몬드 소프트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찌는 양어장치보다는 여기도 유로토니까 그냥 양어장치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수심이 특히나 초봉 같은 경우는 산란기나 이런 때는 보통 수상자대나 연안낚시 하실 때 수심이 아주 낮은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심이 낮은 곳에서 양어장치는 길지 않습니까? 60, 70 그런 곳에서는 1m 이내 수심에서 할 때 찌하고 채비가 이렇게 자꾸 엉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긴 찌를 쓰다 보면 그래서 짧은 이 채비하고 자꾸 엉키거든요. 그래서 짧은 찌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지형으로 나온 노지형 찌들은 대부분 50cm, 40cm 이하로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 찌로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5월이 시리즈들, 5월이라든지 5월이 S, 그 다음에 요거 가장 최근에 나온 5월이 슬림 나노찌, 요걸 제일 많이 쓰니까 요게 또 최신형이니까 오늘 또 제가 제일 많이 요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요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로토라 하더라도 거의 자연지다 생각을 하시고 찌는 자연지형 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봉돌은 저는 요 채비 요 부분,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은 많은 분들이 토종붕어 대상으로 하는 자연지, 노지나 이런 유로토 이런 곳에서도 굳이 분할봉돌을 써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디 가더라도 이 수입엘 채비를 씁니다. 이 자연지라고 해서 항상 입질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대신 양어장보다는 요 윗목줄 길이는 좀 짧게 한 10cm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입벨을 좀 크게 씁니다. 0.8이나 1g 정도. 그래서 이게 6호 정도, 1g 정도 쓰시면 좀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목줄도 윗목줄, 아랫목줄, 양어장에서는 보통 데크론 2호 또는 당줄 2호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종붕어 대상으로 할 때는 3호 정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3호 정도 써주시고요. 바늘은 외바늘 쓸 때는 진후 2호 정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바늘로 쓸 때는 진후 1호 정도 쓰시고, 떡밥 낚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짝바늘 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긴 게 한 7cm 정도, 짧은 거는 한 5cm 정도. 이렇게 되면 밤에도 이렇게 떡밥 달기도 편하고 또 어떤 미끼를 먹었는지 구별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채비 구성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찌맞춤은 전에 카본줄 주로 쓸 때는 수심이라든지 대류 이런 걸 따라서 찌맞춤을 좀 다르게 했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케미 전문으로 줄로 하는데 수심 깊은 곳에서는 케미 반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무겁게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 세미 프로팅 라인 다이아몬드를 쓰신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양어장 같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카본줄 같은 경우는 줄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찌를 당기기 때문에 떡 부풀어지면 찌가 당겨지면서 입질이 오네요. 올랐다 내려가네. 찌를 당기면서 찌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무겁게 제가 찌맞춤 하라고 했었는데, 이 세미 프로팅 라인 다이아몬드는 비중이 좀 카본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은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양어장 찌맞춤하고 비슷하게 하셔도 됩니다. 수심 같은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수조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요 수유벨까지만 달아서요, 바늘은 달지 마시고 찌맞춤 할 때는 요 바늘은 빼십시오. 바늘채비는 빼고 요 수유벨까지만 달아서 현장이나 이 수조에서 던졌을 때 천천히 내려가서 이 케미코지가 딸깍 떨어질 정도.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면 고무가 보일락 말락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노출 상태거든요. 이 케미는 전부 보일 정도로,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낚시를 시작하시고, 여름에 이제 수온이 높다든지 하면은 기포 현상이 생겨서 기포가 이 찌라든지 원줄에 붙으면 들어올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찌가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심하다든지 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류가 생긴다든지 또는 방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흐르는 경우, 그래서 찌가 움직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쇠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랬다가 이제 밤에 그런 현상이 없어지면 다시 빼는 방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넣고 빼고 하지, 뭐 입질이 예민하다고 해서 넣고 빼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찌맞춤은
천천히 내려가서 양어장 비슷하게 하신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맞추시고 웬만하면 이대로 하시고, 근데 너무 찌가 흘러서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만 조금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찌 맞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편성입니다. 대편성, 양어장에서는 보통 2대 나란히 이제 쌍포 11차 편성이라고 하는데 쌍포 편성 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지에서는 다대편성, 보통 뭐 10대 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런 토종붕어 유료터에 오시면 그 중간 정도 절충형으로 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토종붕어 터니까 자연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대편성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자연지보다는 이 유료터는 자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줄여서, 저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한다면 일행 친구들하고 같이 왔을 때, 동호인들하고 같이 왔을 때 같은 자대를 탔다라고 하면 보통 5대 정도를 핍니다. 5대 정도를 피고, 이제 혼자 왔을 경우에는 7대, 오늘도 7대 폈지 않습니까? 7대 정도를 핍니다. 물론 뭐 산란기나 이런 때 또 새우낚시하고 그런 경우에는 10대를 피기도 하지만, 보통은 적게는 4대에서, 초심자 같은 경우는 4대나 5대 정도를 펴서 좀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포인트가 정말 좋을 때는 한 7대 정도까지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마름이 앞에 있는데, 보통 마름이나 봄에는 이제 버드나무 같은 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가까이 붙이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붙이려고 하다 보면, 마름 같은 경우는 잘못 걸려서 이렇게 당기면 움직이거든요. 당겨질 수가 있고, 또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 감아버리면 채비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 채비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투척 능력 생각해서 너무 가까이 붙이려고 너무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게,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는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투척, 그 다음에 투척인데, 투척은 뭐 양어장 같은 경우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 노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애물이 있으면 반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하시고, 근데 스윙하는 방법은, 저는 4칸대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 손으로, 자꾸 입질이 오네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투척을 합니다. 특히나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요걸 앞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던져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지금 정확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바람이 안 불 때, 특히나 짧은 데 같은 경우는 정확히 갑니다. 근데 맞바람이 친다든지 옆에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 또 긴 데들은 이게 정확히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앞으로 정면 보고 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사격하진 않지 않습니까? 옆으로 사선으로 사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낚싯대도 던질 때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측면으로 쓰십시오. 사선으로 약간 쓰시고, 왼손을 옆에 허리로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 낚싯대가 휘어지거든요. 그리고 저걸 많이 휘어지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뻗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굽혀진 상태로 왼손을 당겼다가 놓으면서 이렇게 던지는 방법.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 오른손 스냅을 조금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해도 되는데, 바람이 좀 심하게 불 때는 스냅을 이용해서 던져줘야만 똑바로 날아가니까, 요거는 시간 나는 대로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시고요. 그 다음에 4칸대까지는, 저도 이거 1, 2번이 4칸대거든요. 4칸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던집니다. 근데 4칸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던지기가 힘듭니다. 손목이. 남자들도. 그래서 이건 지금 4-8대인데 4칸대가 넘어가는 거는 이 팔뚝에 지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던지려고 하면 이거 너무 힘드니까 줄 조금 짧게 매시고요. 이렇게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팔뚝에.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이 팔뚝을 미는다는 생각으로 뒤로 당기는 건 똑같습니다. 당겼다가 밀면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방향도 막 틀릴 텐데 몇 번만 연습해 보면 굉장히 쉽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투척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밥, 미끼 활용하는 이런 부분. 저는 이제 미끼는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미끼가 잘 듣느냐에 따라서 또 낚시인 기호에 따라서 옥수수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떡밥 낚시를 주로 씁니다. 떡밥 낚시를 주로 하는데 비 오는 날이라든지 또는 비가 오고 나서 흙탕물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렁이를 꼭 씁니다. 지렁이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렁이를 사용해 보시고요. 또 가끔은 이제 새우가 자생하는 곳, 또 자생하지 않더라도 새우 낚시가 잘 되는 곳, 그런 곳에 가서는 새우 낚시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떡밥 낚시가 웬만큼 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래도 마리수를 낳기 위해서는 그런 집어제의 그루텐을 짝밥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마리수 면에서는 유리하니까 어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집어제 삼합에 국산 그루텐 삼합 이런 식으로 그루텐 짝밥 낚시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뭐 챔질이라든지 끌어내기 이런 부분은 양화장 낚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